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된 사설입니다. 동아일보는 선거 청문회로 부적격 후보 걸러내고 청은 결과 존중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직배제 원칙으로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범죄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에 5대 7대 기준을 거르는 청와대 내 아니면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먼저 걸러낸 뒤 후보자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드러나면 저는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구당 평균 재산 4억 원이 넘는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폴리패스들 모두 교수직을 사퇴하고 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동맹을 월세 취급, 트럼프, 대미 외교, 김정은 말고 뭐 있었나. 중앙일보는 청와대는 북한 도발, 막말에 왜 아무 말도 못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 대화 올인 전략 궤도 수정하고 한미 소통 강화로 북미 통합 맞서야 한다. 준엄한 대응만이 북의 도발을 막는다. 동아일보는 북 도발할수록 대응 낮추는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 정상 아니다. 문화일보는 북 도발도 협상 의지라는 청와대, 안보 의지 있기나 한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어느 정도 위치시키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대등하거나 평등한 한미 동맹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위대한 한미 동맹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국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한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괜찮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한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불가능하고 문제 해결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강사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강사법 후폭풍, 정책 실패와 재정 지원에 반복되는 악순환, 한국경신문은 졸속 정책 밀어붙이고 또 재정 땜질,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이전에 강사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전임 교수 강의와 강사의 강의가 다르지 않다면 임금이나 복지를 차별해 온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정상적인 대학교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자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좌편향 도그마에 빠진 실험적 경제정책, 매사 대립하는 후진정치, 종족주의라는 비판을 듣는 최근의 퇴행적 민족주의 경향, 강경 일본도 노동운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여 년간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지배력은 건재합니다. 일부가 해로 이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 협력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저가의 동치 마다않는 협력 모델 만들어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요청하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공급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합종 연행합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을 넘어 불법적으로 담합하기도 하죠. 비핵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핵은 핵으로만 억지 가능 주장 경청할 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유한국당이 핵무장을 주장한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전지구적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핵이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인 미국에 요구해야 하고, 나아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폐기하도록 국제적인 반핵 탈핵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7,589원에 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낸 고용보험료와 정부 지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묻고 싶네요. 사회적 분배를 메운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나쁜 시각입니다. 아파트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아파트 값까지 정부가 결정, 선거 정치로 변질된 집값 대책, 중앙일보는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따른 집값 폭등 대책 있나. 매일경제신문은 강남 재건축 정조준한 분양가 상한제, 집값 안정 해법 아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계속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집입니다. 집을 투기적 상품으로 전락시킨 현실을 타파해야 합니다. 토지와 함께 집에 대해 공개념을 도입하고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무한정한 투기적 공급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환경을 파괴할 뿐입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문재인 케어 결국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만 명 이상 건보료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험 적용 확대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복지는 사회적 재분배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권은 대통령의 감정대응 자제 주문 안 들리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배제 등 현장에서 당정청 작적 발언 계속하고 있다. 지금은 냉철한 상황 관리에 나설 때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대일 감정 대응 자제 주문에 역주행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과 합리적 대응이 꼭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즉 경제전쟁을 시작할 때는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긴 했지만 당연히 감정적 대응으로 시작했습니다. 감정적 표출 뒤에 치열한 머리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누구의 부담으로 귀결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일자리 정책 쇄신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에도 거대 노조 고용보장 요구, 하투 돌입, 고용 분식, 관제 일자리로 취업시장 실태 왜곡, 일자리 생태계 살릴 고용 유연성 확대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 여부 상관없이 일자리 문제에 봉착합니다. 성장 시기에도 자본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저성장 시기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언제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